자, 여러분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불이국어 현대문법 시간입니다. 오늘도 Q&A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대명사에 관한 Q&A는 좀 많아서요. 선생님이 두 편에 나눠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철수는 지만하라 라는 문장에서도 지도 원칭의 3인칭 대명사로 쓰인 것 같은데 지도 원칭의 3인칭 대명사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비표 준어예요.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만약에 산이라고 하는 무전명사에 의인법을 사용한다면 제기대명사를 사용할 수 있나요? 의인법을 사용한다면 유정명사처럼 쓰이므로 제기대명사를 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은 자기 품으로 초록을 키운다처럼요. 다음 질문입니다. 그러면 부정칭으로 사용될 때에는 해당 부분에 아무라는 의미를 넣어서 문장을 읽어보면 부정칭이 맞는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건가요? 예를 들면 그런데 동수는 무엇이나 잘 먹니를 그런데 동수는 아무거나 잘 먹니? 이런 식으로요 라고 질문해 줬는데 선생님이 알려주지 않았지만 정말 잘 발견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미지칭과 부정칭을 구분해낼 수 있습니다. 미지칭 대명사처럼 보이더라도요 아무와 교체가 될 수 있다면 부정칭으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잘 찾았어요. 자, 다음 질문입니다. 미지칭 인칭대명사와 부정칭 인칭대명 사이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혼란스럽습니다. 둘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자, 앞선 그 질문에서처럼 미지칭 대명사 누구가 쓰이더라도요. 그것이 아무와 교체가 될 수 있다면 부정칭으로 봐도 괜찮습니다. 그러한 방식으로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이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이런 질문을 하네라고 느끼실 수 있어요. 선생님 어떤 질문인지 봤습니다. 좋아요. 자, 제기칭에 있는 당신은 제기칭 자기의 높임 표현인가요? 네, 맞습니다. 자기나 저의 높임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미지칭과 부정칭의 구분을 누구를 의문문으로 변환했을 때 설명을 해야 되면, 그러니까 설명 의문문이라고 해요. 그러면 미지칭, 판정을 해야 되면 판정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그럼 부정칭으로 판단하면 되는 건가요? 라고 질문했는데 미지칭과 부정칭을 의문문의 형태로 만들어서 구분한다. 그런 기준은 선생님이 알고 있지 못하고요. 실제로 누구 왔어요? 누구 왔니? 어감에 따라서 미지칭, 부정칭이 둘 다 됩니다. 그래서 의문문으로 만들어서 부정칭, 미지칭을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입니다. 할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책을 아끼셨어 라는 문장이 있다고 할 때 당신을 제기대명사로 볼 수 있고 청자, 즉 2인칭의 당신으로도 볼 수 있는데 이 둘의 구분은 어떻게 하나요? 중의적으로 해석되는 게 맞는 거죠? 네, 중의적으로 해석이 됩니다. 다만 맥락을 고려했을 때 정확하게 판정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맥락을 고려했을 때 만약에 청자가 당신, 분명하게 당신이라면 2인칭 대명사로 쓰인 거일 수도 있고요. 아니라면 3인칭 제기대명사일 겁니다. 중의적으로 일단 이 문장만 봤을 때는 중의적인 게 맞아요. 다음 질문입니다. 할아버지 하면 할아버지도 고유의 성명이 있으실 텐데 이 할아버지라는 보통 명사를 대명사로 볼 수 없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지금 질문한 친구가 혼동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명사도 무언가를 지칭하는 말이고요. 대명사도 무언가를 지칭하는 말이긴 합니다. 그런데 대명사는 그 명사를 대신해서 쓰는 말이기 때문에 대상이 구체적이거나 한정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그분이라고 하는 대명사를 사용한다면 할아버지도 대명사, 할머니도 대명사, 선생님도 대명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라고 하는 명사는 부모님의 아버지를 일컫는 말을 우리가 할아버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에게는 할아버지라는 말을 쓸 수 없습니다. 왜? 그 명사는 의미가 구체적이고 한정적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김준희라고 하는 고유명사도요. 할아버지라고 하는 말로 대체할 수 없어요. 대체할 수 없으면 대명사가 아닙니다. 자, 됐나요? 자, 그럼 다음 질문입니다. 제기대명사의 경우 3인칭 유정명사인 경우에 사용된다고 하셨잖아요. 이 점은 잘 이해가 갑니다. 근데 불이국어에 적혀있는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1인칭과 2인칭일 때에는 왜 제기대명사가 사용되었다고 하지 않는 건가요? 책에 나온 예처럼 나는 나를 좋아해에서 두 번째 나는 제기대명사라고 부르지 않나요? 그렇다면 이것은 그냥 첫 번째에 사용된 나와 똑같은 2인칭 1인칭이겠죠? 1인칭 대명사라고 부르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네, 1인칭 대명사는 문장 내에서 다시 한번 쓰이더라도 여전히 1, 2인칭으로 봅니다. 사실상 앞에 언급된 대상을 다시 한번 언급하는 말이기 때문에 기능상은 제기칭이랑 같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인칭 대명사를 사용하면서 그걸 따로 제기칭으로 분류하진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1인칭, 2인칭 대명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제기대명사를 잘 구별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것은 없을까요, 선생님? 라는 질문이었어요. 이 가장 중요한 것은 주어가 3인칭 유정명사로 쓰이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물론 사람이 아니더라도 유정명사면 가능은 합니다. 거기다가 저, 자기, 당신, 저희 같은 제기대명사가 뒤에 나오는지를 보면 됩니다. 그러면 제기칭 구분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2인칭 당신과 제기대명사 당신이 좀 헷갈려요. 자, 뭐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2인칭은 말 그대로 청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을 분명히 일컫는 거예요. 당신 뭔데요? 처럼요. 반면에 3인칭 제기대명사는 분명히 당신 앞에 당신을 지칭하는 또 다른 3인칭 명사가 쓰였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학창시절을 추억하셨다 해서 아버지는 3인칭 유정명사죠. 그것을 다시 한번 받아주는 당신이기 때문에 앞서 말했던 2인칭 대명사와는 구분이 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그대, 당신, 자네 등이 문학작품에서만 주로 쓰인다고 했는데 이 어휘들이 나중에 문학작품에서도 사용되지 않으면 사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그렇죠. 언어가 사용되지 않으면 사라지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 부정칭은 그냥 정해지지 않은 누군가를 말하는 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미지칭은 아무도 가리키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건가요? 두 개념이 아직 헷갈려요. 선생님이 그래서 한자어로 설명을 했던 겁니다. 부정은 정해지지 않은 대상인 거고요. 미지칭은요, 뭐 아무도 가리키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모르는 대상을 지칭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 개념으로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1번, 첫 번째, 13번 선지 1번에서 기억, 이것은 중생대 공욕에 관한 책을 가리키는 대용 표현으로 볼 수 없나요? 네, 대용 표현으로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대용 표현이라면은 앞에 언급된 또 다른 말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대용 표현이 아니라 지시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13번 선지 2번에서 니은의 그것은 단수 표현인데 생일마다 할아버지께서 사주신 책들이라고는 복수인 것을 대신해서 쓸 수 있나요?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뭐 가능하다라고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제기대명사를 제기칭 대명사 또는 제기칭이라고 말해도 무관한 것이죠? 네, 무관합니다.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 이, 그, 저는 그 자체로 대명사가 되지 못하나요? 가능합니다. 이, 그, 저를 선생님이 지시관형사로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지시대명사로도 쓰입니다. 이것을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 품사통용이라고 했죠. 하나의 단어가 다양한 품사로서 기능을 하는 것을 우리가 품사통용이라고 했습니다. 질문 하나만 더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기대명사는 대용 표현이라고 할 수 있나요? 예를 들면 우리 아이들은 저희들끼리 아웅다웅해에서 저희는 제기대명사인 것으로 아는데 우리 아이들을 다시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대용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지시 표현보다는 대용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서 언급된 주어를 다시 한번 언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용 표현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Q&A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대명사 Q&A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고요. 여러분의 열정을 응원합니다.